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이어령의 백년서재, 오늘은 늘 서재에서만 인사를 드리다가 이곳 청주에 있는 국립박물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과 젓가락 속에 녹아있는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젓가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손가락 두 개를 살짝 올려주시겠어요? 네, 어떤 모양이죠? 맞습니다. 이 두 손가락을 모으면 젓가락 모양이 되고요. 이 두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면 멋진 왈츠로 완성이 되죠. 오늘 선생님께서 아주 친하신 피아니스트 장혜영 교수님과 함께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은 희수세요. 77세. 나는 8순을 지나서 83이죠. 이런 사람들이 뭐 선생님은 프로지만 80을 넘으면 컴퓨터를 못해요. 왜죠? 더블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엉터리지만 쳤죠. 한 소절을. 그럼 80대도 선생님하고 칠 수 있어요. 10대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대가 올라와서 80대가 못한 걸 한번 해보라고. 바로 오늘 우리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젓가락을 주제로 한 찹스틱스, 젓가락 왈츠라고 하는 작곡한 사람이 16살 난 소녀입니다. 두 손가락만 가지면 누구와 가서도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와 친구끼리 함께 칠 수 있는 거. 이 세상은 혼자 못 산다. 둘이 힘을 합치면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 이 찹스틱스라는 하나의 작곡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피아노 치는 사람들에게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안 쳐본 사람이 없죠. 저도 젊었을 때는 내 딸이 처음 피아노를 배웠을 때 이걸 쳤거든요. 동심의 세계에서 이 찹스틱스를 치던 때의 옆에 앉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젓가락 왈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젓가락질도 못하는 서양 사람들이 젓가락을 작곡해서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이 이걸 치는데, 우리는 매일 젓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몇천 년 동안 내려온 것이 젓가락인데 이 젓가락을 문화화하지 못했느냐? 왜 이걸 작곡하지 못하고, 왜 이것을 문화로 만들지 못하고 엉뚱하게 젓가락질도 못하는 서양 사람들이 찹스틱이라는 피아노 곡을 만들어서 우리가 쳐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서양한테 진 이유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걸 못하면은 서양뿐만 아니라 같은 아시아 속에서도 우리가 흔히 보는 거, 하찮은 거, 작은 것, 그 속에서 어떤 문화의 의미를 끌어내고 거기에 있는 하나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고 그걸 응용해서 창조하고, 이걸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참 힘이 든다.
이어령 서재는 바로 70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3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지금 피아노를 못 치듯이 100살 절대 못 살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어령 서재 100년이라고 해준 거예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내 작은 말의 씨앗들이 싹 터서, 그리고 이것이 다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거기에 또 전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마치 젓가락이 끝없이 내려와가지고 오늘까지 존재하듯이 내 말 역시 하나의 씨앗이 돼서 1000년, 2000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선조들이 쓰던 것을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는 거. 양복 있었어요? 넥타이, 안경, 이런 거 저런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여기 박물관 있어요? 없죠. 집도 귀화집 이런 거 다 없죠. 그때 딱 남는 것이 바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할 때 사용했던 젓가락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2~3천 년 전, 한자가 생기기 이전에 막 갑골 문자가 생겼을 때 같이 생겨난 것이 젓가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상하지 않아요? 2000년 전, 3000년 사람이 오면 이게 뭐예요, 그럴 때 딱 알아보는 게 있어요. 젓가락, 이거 두 손가락, 이건 알죠. 그러니까 이 젓가락을 알면은 우리들의 2000년, 3000년의 역사를 아는 것이고, 왜 다른 것은 다 변했는데 젓가락만은 변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큰 생각을 하지 작은 생각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서위대,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만든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작은 걸 무시하고 뭘 찾아다니나요? 큰 것만 찾아다녔어요. 이야기도 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젓가락 얘기하겠다면 아무도 안 와요.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에요. 젓가락 얘기한다고, 야, 그 뭐 젓가락 뭐 얘기를 하냐? 아무도 놀라지 않고. 근데 내가 뭐 자유와 평등, 뭐 뭔가 요즘 얘기하는 복지 이런 얘기하면 여기 사람들이 전부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큰 소리만 하다가 가장 작은 생명의 가치를 잃었다. 아까 피아노 포르테, 피아노 여러분들 들으셨죠? 피아노는 약하다는 뜻이고 포르테는 강하다는 뜻이에요. 피아노가 오늘날 악기 중에 악기인 그 소리는 피아노와 포르테, 약한 것과 강한 것이 짝을 이룰 수 있는 이 조화의 힘 때문에 피아노 포르테가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악기가 되고, 합시코드나 여러 가지 전에 있었던 것들이 피아노의 자리를 옮겨왔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한국 사회가 오늘날 갈등, 싸움 많은 것들이 있는데 포르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 약한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사회, 이 약한 것과 강한 것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젓가락의 두 짝처럼 짝을 이루는 그 정신, 그게 없으면 마치 이것은 합시코드나 이것처럼 단조한 악기가 되고 만다. 오늘 내가 젓가락을 주제로 삼은 것은, 또 앞에서 젓가락 이 왈스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들은 것은 바로 이 두 손가락만 가지면 남들과 아름다운 것을 함께 협연할 수 있는 그 정신이 우리 젓가락 속에 들어있다. 늘 쓰면서도 몰랐던 젓가락의 새로운 발견. 이제야 선생님이 마지막 주제를 젓가락으로 정한 이유를 알겠네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뭘로 보여요? 젓가락? 11, 11. 11, 11. 11월 11일. 11월 11일. 페페로데? 맞아요. 청주에서 11월 11일 세계 젓가락의 날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11월 11일 젓가락의 날을 만들면은 동양상국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3000년, 4000년의 아세아의
문화유전자를 가장 많이 타고나는 애로 변신하는 날이 11월 11일이다. 아주 작은 것이 세계를 바꾼다. 자,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톨의 모래 아래서 세계를 보고 한 떨기 들꽃에서 천국을 보려면 너의 손으로 무한을 쥐고 한순간에서 영원을 잡아라. 작은 거, 내 손 속에, 작은 모래 속에 세계를 볼 수가 있고 한 떨기 들꽃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너의 손으로 무한을 쥐고 한순간에 영원을 잡아라. 이때 너의 손에, 그 손가락에, 손가락, 그 다음 뭐 있어요? 젓가락, 손가락, 젓가락. 이것으로 우리는 영혼을 잡을 수가 있다. 이게 브레이크 얘기대로 나의 손으로, 작은 손으로 이 우주를 보고 영혼을 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것이 작은 것의 힘이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크게 말하면은 전 인류의 30%가 포크 나이프로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젓가락으로 먹는 게 30%예요. 동양과 서양이 이게 비슷하죠. 30%, 30%. 나머지는 뭘로 먹어요? 손으로 먹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양 사람들도 18세기, 19세기 이 무렵에는 전부 손으로 먹었어요. 왕들도 손으로 먹었어요. 다 손식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와가지고 포크 나이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귀족들이. 보통 일반 서민들은 다 손으로 먹었어요. 손으로.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손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미개인이라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이 그 대단한 민족 아니에요. 그 철학이고 종교고 뭐 수학은 뭐 전부 인도 사람들이 한 거죠. 영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도 사람들이 보면은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럼 남들이 보면 아 미개하구나 그럴 텐데 왜 손으로 먹을까? 왜 손으로 먹을까? 첫째로 인도 쌀은 어때요? 알람디라고 그래가지고 후루 이렇게 막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죠? 그걸 젓가락으로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져요? 근데 거꾸로 한국 쌀, 자포니카라고 하는 학명이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먹는 북방 이쪽으로 온 차진 쌀은 밥은 절대로 손으로 먹을 수가 없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쌀 한번 손으로 먹어보세요. 사방에 달라붙죠. 그러니까 역시 숟갈이나 젓가락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손으로 먹는 사람과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이 나왔네? 이렇게 되니까 야, 이게 포크 나이프로 먹는 사람들,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들, 손으로 먹는 사람들이 단순히 미개하다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모든 문화의 생활 속에서 하나의 뭘로 식사를 하는가 하는 도구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고 역사를 볼 수 있다. 크게 세상 사람들의 동질성을 나눌 때 손으로 먹는 사람 와라.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 와라. 포크 나이프로 먹는 사람이 와라. 세 종류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글로벌한 이 지구사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젓가락으로만 먹는 사람이다. 그것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런데 이 젓가락 문화권은 다 쌀 먹는 문화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신 속에나 우리들의 문화 속에는 벼가 뭐냐를 모르고서는 한국 문화, 아세아 문화, 세계 3분의 1의 문화를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벼 얘기 들어봤냐? 쌀 얘기 들어봤냐? 젓가락 얘기 들어봤냐? 하나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일본에서 나온 건데 일본 그림인데 일본은 훨씬 우리보다 뒤에요. 벼치 안에 쌀 안에 뭐가 들었어요? 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나왔다고 본 거예요? 쌀에서 태어났다고 본 겁니다. 인간은 쌀 안에서 태어난다는 그림이 일본 지금 옛날 문화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젓가락은 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핀세트처럼 긴 거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저걸 먹었어요. 중국 하남성에 안양현이라는 데서 발견된
은나라의 유적지에서 각골 문자와 함께 발견된 것이 젓가락이다. 그러니까 한자가 막 생겨나는 각골 문자에 함께 뭐가 나왔냐? 청동 젓가락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면 사실상 하은주 하지만 은나라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문헌이 없기 때문에 전설로만 전해왔어요. 각골 문자라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언제까지? 20세기 초까지. 놀랍죠? 20세기 초까지도 은나라에 실제로 그러한 문화가 있는 걸 몰랐어요. 청나라 왕조죠. 그러니까 청나라 왕조 1899년 20세기 막 시작할 때 왕이연이라는 사람이 직급으로 하자면 무슨 교육부의 고위 관리입니다. 장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거리에 걸려서 지병이 하루거리인데 하루거리에 좋은 약을 용골이라고 해서 용의 뼈를 한약재로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한약방에 가가지고 용골, 용의 뼈라고 하는 이상한 그 뼈가 있는 거를 갖다가 갈아서 먹으려고 봤더니 거기에 이상한 문양이 있는 거예요. 용골에. 근데 이분들은 이 금성문인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딱 보니까 이건 글자다. 틀림없이 한자의 선조일 거다. 참 이상하죠? 3, 4천 년 전 그 화려한 은나라의 놀라운 문화들이 하루거리 약으로 팔리다가 그것도 우연히 이 사람 말알이 안 걸렸으면 그 아마 영원히 못 찾았을지도 몰라. 그 약을 했는데 또 그걸 본 사람이 글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각골 문자하고 젓가락이 동시에 발견됐으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자 문화권, 이 한자와 젓가락이 거의 동시에 나왔으니까 인간의 문화 문명이 문자에서부터 생긴다면은 젓가락이 문화 문명의 가장 상징적인 거다. 그런데 그걸로 실제 밥을 먹었겠나? 젓가락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갑론을박하는데 아마 실제로 먹지는 않았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데 무엄하게 손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신성한 거니까 젓가락으로 집어서 올렸을지 모른다. 젓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젓가락만이 아니라 옛날 사람에게는 종교고 문화이고 생활용품이고 뭔가 이 세상은 뭐로부터 생각나냐? 뭐로부터 문화가 시작했냐? 젓가락이라고 하는 막대기서부터 생겨났구나. 그런데 놀라운 거죠. 좀 이런 소리 해서 안 됐지만 인간이 작대기나 이런 긴 막대기를 가지면 되게 폭력적인 겁니다. 이 몽둥이 가지고 사람 때리잖아요. 몽둥이 가지고 싸우잖아요. 또 이런 부직갱이 막 작대기 들고 나오잖아요. 몽둥이 문화 아닌 젓가락이나 이런 그 막대기를 가지고 평화롭게 쓴 것이 한국 사람이 아세아권이에요. 뭐가 있어요? 빨래방망이. 그렇죠? 그걸 막 길이 때려도 사람 죽이는 거 아니죠. 빨래방망이죠. 그 다음에 다듬이. 다듬이 치죠. 다듬이도 젓가락이죠. 이거. 2개. 다듬이죠. 전부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언제 나왔어요? 무령왕릉 출도에서 젓가락이 나왔어요. 왕과 왕비의 수저예요. 지금 공주박물관에 있어요. 그런데 저것이 그 일종의 그 부장품으로 만들어진 명기의 일종이 아닌가 했지만 어쨌든 없는 것이 아니고 저런 수저가 금속 수저가 지금 오늘날과 별 다른 거 없이 계속되고 온다는 것을 보면 무열왕릉의 왕비왕과 우리가 같다는 거죠. 젓가락이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는지 미처 몰랐네요. 다양한 문화를 탄생시킨 젓가락이 더 이상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쓰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 의미가 뭐냐? 젓가락질하는 의미가 뭐냐? 문화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문화유전자가 있다. 자, 한중일이 젓가락을 먹으니 문화가 젓가락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 제일 쉬운 거로 일본, 중국, 한국 사람이 서야에 가면 의뢰하는 말이 있어요. 동아시아 사람들이 당신네들보다 머리가 좋다.
왜 좋냐? 젓가락질해서 뭐 물건도 잘 만들고 지금 너희들 만드는 거 보이냐? 전부 중국 거기 삼성에서 만든 거, 일본 소니 만든 거 지금 또 중국 막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뭐냐면 젓가락 DNA라고 그래서 금속 젓가락으로 코알을 짚는 게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NT 나노 테크놀로지나 BT 이렇게 줄기세포 꺼내는 데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는데 이 손재주가 없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젓가락 쓰는 사람을 DNA라고 하면은 일본도 우리도 젓가락 쓰고 미얀마도 젓가락 쓰고 말이지. 저 몽골 사람도 젓가락 쓰는데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도 다 해야 될 텐데 왜 못하냐? 아니야, 그 사람들은 금속 젓가락을 안 쓰고 우리는 미끄러운 거로 요런 걸 잡으니까 머리가 발달한 거야. 그런 거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오는 유전자가 아니고 바깥에서 모방을 하거나 듣거나 해가지고 모방을 해서 오는 문화적인 동질성은, 문화 유전자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을 위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밈이라고 그런다. 밈. 가령 예를 들면 문화 유전자라는 것은 한국말을 많이 쓰니까 한국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을 배우고 어머니한테서 배우니까 문화 유전자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말하는 몸짓 같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은 안 되지만 내가 말하는 거 자꾸 보면 나와 비슷해져요, 안 비슷해져요? 비슷해지죠. 그게 유전자인 거예요. 그 프랑스 사람들 이러죠. 울랄라 이러잖아요. 울랄라. 우리 이래요? 근데 우리 DNA 때문에 이래요? 나도 프랑스 가가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 왔는데 한번 해보니까 울랄라 하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창피한 거야 이게. 얘들은 자연스러워요. 이래요. 어색해요. 그거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어머니가 그렇게 했고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유전자가 아니라 보고 듣는 이 몸짓, 색깔, 똑같은 푸른 색깔인데 중국 사람 푸른 색깔하고 한국 사람 푸른 색깔이 달라요. 그게 문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문화 유전자는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거죠. 학습하는 거죠. 그러면 젓가락질을 타고나면서 또 젓가락질 할 수 있다? 못한다. 반드시 부모로부터 배우거나 자기가 모방해가지고 남들 하는 걸 배워가지고 하는 거니까 젓가락은 DNA라면 어린애들이 나오면 엄마 젓가락 좀 해가지고 지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젓가락은 문화 유전자의 모델이다. 젓가락을 알면 우리 문화 유전자를 알 수가 있다. 몇만 년 전부터 우리들에게 생물학적 유전자처럼 우리도 모르게 전수되어 온 학습된 나의 문화가 있다. 이 토대 위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문화 유전자를 배우고 아는 것이 전통을 아는 것이고 모든 것을 내 머리로 생각하면서 다져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의 문화적인 공동체라고 그러면 자, 종교 다르죠. 문자 다르죠. 말 다르죠. DNA 다르죠. 근데 뭐는 같아요? 문화 유전자인 젓가락은 같다. 그러면 이 젓가락을 뭐냐를 알면은 아시아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유전자가 아니라 문화적 유전자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공동체라면은 뭘 알아야 되겠냐? 학습하고 전해지는 유구히 내려오는 그게 한국인이라고 하는 DNA 아닌 또 하나의 문화 유전자를 아니까 그걸 배워야 되고 학습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젓가락질을 못한다, 젓가락이 뭔지를 모른다면은 한국적 정체성과 그 문화를 모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명칭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문헌상으로 보나 글자로 봐서 분명한 것은 이 저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저자, 대나무 밑에다 놈자자를 썼으니까 대나무를 아마 만든 것 같아요. 옛날 그 젓가락을. 근데 중국 사람 보고 지금 젓가락을 저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쾌자라고 해요. 쾌자. 콰이콰이. 빨리빨리. 빠른 것. 쾌자. 그러니까 대나무 밑에다가 쾌자를 빠르다는 말을 쓴 거예요. 쾌자. 왜 그렇게 됐겠어요? 왜 저가 왜 쾌자로 바뀌었겠어요? 문화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죽어라고 할 때 주자와 저 비슷해요. 저 멈춘다는 뜻이에요. 멈춘다. 천천히 와서 어디 와서 멈춘다. 그러니까
이 젓가락이라는 것이 말이 남쪽으로 가면 남선 북막을 해서 중국은 양자강 이쪽 북쪽하고 이 장강 이쪽에는 남쪽 송나라, 남송 이 문화는 전혀 북쪽하고 다른데 이쪽엔 주로 배 가지고 다녔어요. 저쪽은 주로 말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배 탄 사람들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거 죽어요. 그러니까 젓가락을 젓가락 멈춰 하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야 멈춰의 반대가 뭘죠? 빠르다야 빠르다. 그렇게 해서 말을 저는 천천히 멈추는 건데 쾌자는 빨리빨리 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화유전자 알겠죠? 젓가락이라는 이름을 저라고 했다가 콰이로 하면은 자연히 느리게 가던 사람들도 어때요? 빨라지죠. 중국 사람들 만만디면 느리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이 젓가락만은 빨라요 지금. 그런데 17세기 1690년에 영국 수부들이 중국 수부들하고 무역을 할 때 젓가락을 과이스 하는가 그 사람들은 그걸 첩이라고 든 거예요. 첩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찹스틱이라는 것은 빨리다 빨리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한국 사람들 뭐 빨리빨리 한다고 그러는데 찹스틱도 찹도 빨리빨리라는 뜻이니까 한국 사람만 빨리빨리 증후군이 있는 게 아니라 문화유전자에는 다 빨리빨리 하려는 게 다 있는데 한국을 자꾸 저 외국에 나와서 8282번 걸면 틀림없이 한국 사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라가 그게 그 괜히 하는 소리예요. 다 빠른 걸 좋아했죠. 찹스틱이야. 일본에서는 똑같은 젓가락을 써놓고 저라고 써놓고 읽기는 하시라고 하는데 하시는 일본 말로 뭐냐? 구찌바시, 주둥이, 또 다리. 그러니까 그 원래 동음이어를 가지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젓가락을 가지고 뭐를 이렇게 짚는 것은 꼭 새들이 주둥이로 콕콕콕콕 짚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구찌바시 끝이라는 뜻이니까 구찌바시라는 거 이렇게 뾰족하게 특히 일본 젓가락이 뾰족해요. 그래서 일본 젓가락을 이렇게 잡으면 새 주둥이 같다 그래서 하시라 그랬나 보다. 아니라 이거는 두 개를 이어주는 거야. 다리야 다리. 하늘과 나를 이어주는 거야. 너와 나를 이어주는 거야. 밥과 나를, 음식과 나를 이어주는 거야. 다리 놓는 거야. 그래서 결합의 뜻으로 썼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연결한다는 뜻으로 이 젓가락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부부 젓가락이 있어서 부부의 똑같은 젓가락의 색깔이 다른 것을 한 세트로 팔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 뭐냐? 한국은 저는 중국의 저를 그대로 데려왔어요. 근데 거기에 뭘 붙였어요? 가락을 붙였어요. 놀랍죠? 중국 문화를 들여오면서도 내 문화를 어떻게 해요? 결합시켜버려요. 가락. 가락 문화예요, 가락. 이거 손가락. 발에 있는 거 발가락. 머리 있는 거 내 문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람. 두 다리를 가래이. 가락. 두 개가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거는 원래는 하나였죠. 손이 하나인데 여기서 갈라졌죠. 몸뚱이 하나인데 갈라졌죠. 갈라진 것과 합쳐진 이 두 개의 가락 문화이기 때문에 젓가락을 잘 알면 한국의 무슨 문화를 써요? 가락 문화를 알 수가 있다. 가락 문화. 그래서 그 젓가락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왜? 술 먹고 한국 사람들 신가락 나면 뭘 두드려요? 젓가락 두드려요. 젓가락 두드려요. 내가 사방에 돌아다녀 봤는데 이렇게 젓가락 두드리면서 장난 맞춰가면서 하는 거는 한국 사람 말고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가락에서 나온 거야. 신가락. 한문은 와라. 배타 안 해. 외국 문화 와. 그 대신 다 안 받아들여. 우리 거하고 부딪힘으로써 제3의 문화유전자를 만들어낸다. 당신네들 문화유전자 오케이. 우리 문화유전자 오케이. 두 개를 합침으로써 내 거와 너희 것이 창조적인 제3의 힘을 만들어낸다. 그게 젓가락이다. 찾아보세요. 동해 해놓고 뭐라 그래요? 동해 바다. 동해 바다로
동해로 하면 영 고래 잡으러 가는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동해 바다로 그래야 바다로 가는 거 같죠? 처갓집, 역전 앞, 다 그래, 다. 심지어 영어가 캔이라는 게 깡통이거든요. 캔이. 일본은 그냥 깡이라고 그래요. 깐스메 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또 통자를 붙여도 깡통 그러거든요. 깬이라는 게 이미 단체를 뜻하는 건데 깽단 그러거든요. 심지어 야구할 때 보면 라인 선상으로 가는데 라인은 뭐고 선상은 뭐요? 라인 선상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외국말을 배척하거나 내 거를 배타는 게 아니라 다 수용을 하되 그냥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하고 합쳐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젓가락이라는 네이밍에서 중국이 저가 쾌자가 되고 일본의 하시가 되고 글자는 그대로 쓰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젓가락 하듯이 우리 거하고 한자를 합쳤다. 그러니까 젓가락 명칭만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한국 문화의 원형이 뭐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온 우리의 문화. 그 특성이 젓가락 속에 녹아 있었네요. 오늘은 젓가락을 통한 새로운 발견의 시간입니다. 자, 젓가락의 형태를 보자. 자, 젓가락은 말이죠. 우습게 보여도 젓가락을 손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 되니까 미끄러우면 안 되니까 네모 동그라미 네모나야 돼요. 사각형이든 팔각형이든 젓가락은 잡기 좋으려면 네모나야 돼요. 그런데 젓가락을 잡기만 하면 뭐예요? 젓가락으로 뭘 잡아야 돼요? 음식을 잡아야 돼요. 음식을 잡으려면 네모난 것보다도 뾰족하고 어때요? 동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사각형이고 끝은 동그라미니까 사각형하고 동그라미가 가장 다른 것인데 옛날 사람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하는데 천원지방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함께 합친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젓가락의 형태라는 거죠. 천원지방이다. 이 세상에서 최초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디자인은 딱 하나다. 젓가락이다. 더 이상 원형이 발달할 수도 퇴보할 수도 변할 수도 없는 게 젓가락 원형이다. 그래서 디자인 가리킬 때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젓가락의 아름다움이에요. 네모난 것이 점점 둥그러져 가지고 뾰족해지니까 한 몸에 두 가지의 형태가 하나로 통합된 것이 젓가락의 아름다운 형태라는 거예요. 젓가락질과 학습이요. 반드시 젓가락질은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혼자서는 절대 못 배워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젓가락을. 문화적 전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로부터 말과 함께 배우는 것이 젓가락인데 오늘날 젓가락질을 못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문화를 전달해 주지 않았다. 젓가락질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통이 끊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왜? 어머니가 젓가락질을 못해요. 어머니네들이 젓가락질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가르쳐줘요? 근데 그 이전에 어머니들은 했어요. 근데 전쟁 나고 뭐 가난하고 뭐 하니까 젓가락질을 해줄 만한 정신적 여유도 없고 결국은 우리 문화를 전부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다. 먹는 사람과 먹는 음식물 사이의 연결.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요리를 자기 편의로 요리만 잘해서 맛있게가 만들어서 내주는 거예요. 나는 만드는 사람이야. 너는 먹는 사람이야. 너 알아서 먹어. 나는 알아서 만들었어. 이러면 먹는 사람과 요리한 사람 사이에 단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먹는 사람이 야, 이렇게 덩어리 된 걸 어떻게 먹냐. 잘라줘야지.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잘게 잘게 썰어주는 요리법이 아니면 젓가락은 탄생되지 않는다. 서양은 빕스텍 이만한 거를 그냥 구워가지고 턱 내놓으면 너 알아서 먹어. 그리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잘라 먹는다.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엌에 식칼 하나만 있으면 다 쪼개주는 거를 안 쪼개주니까 식칼이 테이블로 나온 게 나이프요, 포크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쪽은 육식이야. 육식이니까 결국은 찢어 먹어야 되니까 고양이들이 찢어 먹듯이 포크 나이프가 말이 그렇지 칼하고 소스랑 같은 걸로 찢어서 먹는데 우리는 찍어 먹는 거는 모든 음식에 우리는 한 입에 들어갈 만큼 작게 작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젓가락질을 하는 거다. 우리 김치 그냥 내봐봐. 못 먹는다 이거. 자, 내 말이 거짓말인지 영어 찾아보세요. MORSE, 머슬, 한 입에 들어가도록 잘라주는 걸 머슬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머슬. 모든 음식은 한 입에 들어가도록 돼야지. 그걸 이만한 걸 주면 한 입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빵도 모두 찢어 먹으니까 사람 입에 맞도록 음식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자료 그 자체로 주니까 옛날에는 큰 이 돼지 잡은 거, 소 잡은 거를 그대로 바베큐 해가지고 이 식칼 하나 갖다 팍 찍어 놓으면은 그거 가져와서 돌려서 각자 자기가 해서 자기가 먹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서양의 독립정신이에요. 네가 알아서 먹어라. 나는 만든다. 너는 먹는다. 너하고 나 사이에는 각각 벽이 있다. 나를 만드는 사람, 너를 먹는 사람. 그것이 소위 개인을 토대로 한 자유, 개인을 주제로 한 독립정신, 이게 오늘의 서양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오늘날의 개성을 만드는 건데 우리는 네가 남이가 해가면서 서로 너 나는 우리다 해가지고 그냥 먹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좋으냐 나쁘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화고 좋은 문화, 나쁜 문화는 없다. 어느 상황에서는 나쁠 수가 있고 어느 상황에서는 좋을 수가 있다. 사슴 봐라. 사슴이 물 먹을 때는 뿔처럼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이 없다. 그런데 포수가 와서 잡으려고 했을 때 도망갈 때는 그 밉다고 생각한 다리가 자기 살려주고 그 아름답다는 뿔이 자기를 목숨을 뺏었지 않느냐. 그리고 보면 우리 문화도 어떤 상황에서는 마이너스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플러스지 100% 좋고 100% 나쁜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 문화 버릴 건 버리고 상황에 의해서 바꿔가고 이게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주관하고 버렸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꼭 필요할 때가 왔는데 우리가 다 버렸더라. 그 중에 하나가 젓가락 문화고 나 너의 문화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의 소통과 배려, 이런 것들을 21세기에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 보십시오. 이게 한국은 반드시 수저와 함께 들어가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에요. 젓가락은 양, 하나는 하나는 국물 떠먹는 거, 하나는 건더기 먹는 거.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청동 수저, 노수저, 지금은 스테인리스 수저, 나전 수저와 젓가락 받침대 이렇게 참 아름다운 젓가락, 숟가락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일본 젓가락 보세요. 끝이 아주 뾰족해요. 일본 사람들은 주로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생선 가시를 바르고 그 자잘한 것을 접는 데는 젓가락이 뾰족해야 돼요. 중국 젓가락은 뭉툭하고 길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화저,
체저, 식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 불을 짓는 거, 뜨거우니까 손가락으로 못 쥐니까 불을 짓는 화젓가락. 그 다음에는 이 요리하는 요리 젓가락은 체저, 요리할 때 쓰는 거. 식저, 먹는 거. 근데 이건 뭐냐 그러면 큰 데다 음식을 담아놓고 서로 나눠 먹습니다. 나눔의 문화예요, 중국에는. 그래서 상속도 장자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전 똑같이 나눠줘요.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상속하는 거하고 사회 구조는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먹는다기보다 음식을 덜기 위해서 아주 길어요. 그러니까 젓가락만 봐도 아, 저 사람들은 음식을 서로 덜어 먹는구나. 중국집에 가면 둥그래가지고 그 긴 거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한중의 세 나라의 젓가락을 보면 일본이 제일 짧고 한국이 금속 젓가락이고 중국이 뭉툭하고 제일 길다. 일본은 왜 저렇게 짧으냐? 일본 사람들은 공기를 들고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건 젓가락 가지고 숲을 먹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 여기다 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쏟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우리는 사발이 크고 손에다 들고 먹으면 거지라고 해서 뭐 야단나죠. 그건 큰일 나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일본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 먹으니까 짧아요. 내가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게 다 거저된 게 아니죠. 이거 보면은 분명히 일본은 축소지향의 문화고 간편하다.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가지고 다녀요, 이걸.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제 젓가락이 따로 있어요. 집안에서도 제 젓가락을 제 젓가락 거예요. 참 위생적이에요, 사람들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오치를 수십 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1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이걸 가서 돌리면 엄청 크죠. 그러다 이름을 새겨주죠. 지금 청주에서 내가 만드는 젓가락은 뭔지 아세요? 똑같이 생긴 건데 여기에 ICT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ICT 와이파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염도 얼마, 중금속 얼마,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전부 자기 아이디에 네가 먹은 것이 소금 얼마 먹었다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면은 고혈압이다. 나는 혈당이다. 그런 사람들이 혈당용 뭐용을 해가지고 먹으면은 모이면 수천 수십만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거 통계 나면 어마어마한 의사가 모르는 기가 막힌 빅데이터가 생기는 거예요. 애플 못합니다. 젓가락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얘기하냐면 우리 문화 위전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마음대로 이 젓가락 하나라도 쓰잘데없는 것 같지만은 이 속에 미래가 있고 문화 위전자가 있고 우리들의 상상력이 있고 여기에 행복과 평화와 우리들이 나갈 미래의 세계가 있다. 남하고 싸우지 말자. 젓가락은 평화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국 남의 좋은 거, 이런 놀라운 기술들, 그리고 이 젓가락 하나에도 이 정성을 붙여서 이걸 또 젓가락 놓는 거, 이 봉지 하나 만든 거, 이거 배우자.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아까 저 뭐 붙였어요? 가락. 여기다 뭐 붙여요? ICT. 에? 우리 잘하잖아요. ICT.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암 환자들이 대개 뭐를 먹는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리더라. 이 사람 취장암, 이 사람은 무슨 간암인데 빅데이터로 해보니까 염도와의 관계는 이렇더라. 세계에 공헌해주면 우리가 먹으면서 내가 먹은 데이터가 적소이대 작은 것들이 커져가지고 전 세계에 건강한 몸, 행복한 건강을 만들어주는 내 재료가 남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하자. 젓가락에 담긴 생명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의 말씀이 어느덧 결론으로 향합니다. 젓가락은 생명문화다. 죽은 아들과 함께 묻은 젓가락과 먹이 청주에서 나왔어요. 청주 명암동의 고려 토강묘에서 고려 때 거예요. 칠숙공의 처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묻어준 것이
젓가락과 먹이였다. 눈물겨운 얘기죠. 자기 아들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뭘 줬어요, 마지막에? 젓가락 먹는 거 하고 먹하고를 줬다. 그게 아까 내가 얘기한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외래적인 거, 내적인 거, 모든 대립되는 거,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젓가락이다. 그게 뭐냐? 생명문화다. 젓가락에는 하나의 생명 공감의 문화가 깃들여져 있다. 이걸 개발하자. 그런데 지금 젓가락 문화의 위기가 왔다. 한중일 사이에 젓가락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쟁에 말려들어 젓가락의 종주국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느 나라가 더 젓가락 문화를 보존하고 있고 젓가락 정신을 잘 알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우리가 종주국이다. 아니다. 일본은 조문시대 때부터 만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지금 출토되는 데 보면 젓가락이 나온다. 한국은 한국대로 그거 은나라 그거 우리 동이족들이야. 우리야 그거. 이거 가지고 쓸데없는 소모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느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말이죠. 야, 우리 역시 니들 정보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옛날에 벌써 정보통신이 있어서 유적지를 캐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선줄이 나왔어. 전선줄이. 그게 몇천 년 전이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말이야 광케이블이 나왔는데 광케이블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에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 이미 와이파이 썼거든 그 당시에. 이런 걸로 싸움한다는 게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어른들이 왜 이런 거 가지고 그래요? 그런 유치한 짓이 문화가 아니다. 종주국 따지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에 그 문화를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로 문화 공동체가 생기는 거다. 삼국이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비문화적이고 비젓가락적인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 패권주의 전쟁을 젓가락까지 벌려가지고 이것을 갖다 아시아에 말하자면 우리 중화주의다, 대동아주의다. 한 나라가 패권이 되는 그런 아시아를 만들지 말아라. 불행한 결과를 또 되풀이하고 싶으냐? 언제까지? 우리가 배우고 개화하고 충분히 배우는 걸 지금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러나 젓가락질을 못하고 포크밖에 못 먹는 아이를 그윽한 눈으로 보면서 얘는 젓가락질 못해요. 얘는 한국 문화 몰라요. 얘는 서구화 됐어요. 얘 조금 있으면 외국 유학 가요. 얘한테 포크 주세요. 얘 한국 냉면 먹을 줄 몰라요. 이런 정신 밑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낳고 손녀를 낳아서 4,000년 동안 줄기차게 살아온 DNA마저도 전송할 수 있겠는가? 경제 위기 말하는 사람 많고 정치 위기 말하는 사람 많지만 문화 위기는 말하는 사람조차 없다. 그러니까 이 젓가락에 대한 전략을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2015년 밀라노에서 열린 엑스포에서는 전 세계의 음식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일본관은 다양한 모양의 젓가락을 전시해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태리 국기를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인기죠. 젓가락에다가 이태리 국기 색깔을 해가지고 대인기를 끌었어요. 또 젓가락을 사용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직접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죠. 비라노 박람회에 젓가락질 못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선보인 거는 바로 일본입니다. 젓가락의 후진국이었던 일본이 가장 선진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람회에 젓가락이 출품됐는지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작은 것에서 싸움에 이기는 것이지 큰 데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다. 큰 싸움은 이기는 자가 없다. 똑같이 손해를 본다. 작은 걸 못하면 큰 걸 못한다. 자, 그래서 11월 11일을 젓가락의 날로 세계 선포하자. 게임을 하자. 젓가락 경영대회를 열어서 젓가락 신동도 뽑고 젓가락 도사도 뽑자.
세미나는 한중일 문화의 동질성과 차이성의 다양한 문화의 힘을 찾아서 하나의 사이좋게 한중일이 젓가락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가는 짝 문화를 만드는 그러한 다정한 젓가락 문화 위전자를 서로 나누자, 전시하자, 새로운 젓가락이 만들어서 경제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해가지고 작은 것에서부터 창조성을 발휘하는 모델로 삼자.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본에서도 많이 유행하고 있고 이 불교 계통 나라에서도 많이 있는 건데, 천국과 지옥이 길이 1m의 삼척젓가락이 있는데, 삼척 삼촌에 오늘 실현을 해보겠어요. 천국의 젓가락은 어떻게 생겼고 지옥의 젓가락은 어떻게 생겼는지, 마지막 여러분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안내하는 그것으로 내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